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승쌤의 행복한 국어 수업 2탄입니다. 오늘은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단어들의 여러 가지 의미 관계 중 오늘 학습할 내용은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었지요?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유의관계입니다. 유의관계라는 것은 비슷할 유자에 뜻의 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를 유의관계라고 하는데 의미상 아주 비슷합니다. 가끔, 이따금.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사람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런데 유의관계는 의미상 아주 비슷하지만 가끔씩은 문맥에 따라 쓰임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간이라는 단어가 유의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 사람들이 정말 많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여기 인간들이 정말 많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인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감 때문에 약간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의미가 서로 비슷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속이라는 단어 알죠? 겉에 반대말 속. 속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렇죠. 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도 속하고 안만 비교했을 때는 거의 똑같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배추 속이 꽉 찼다. 이거는 별로 어색하지가 않은데 배추 안이 꽉 찼다.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유연은 아주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속옷이라는 단어와 내이라는 단어는 거의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두 개의 원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죠. 그래서 비록 의미상의 유사관계는 있지만 완전하게 의미의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배울 단어는 반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집합입니다. 반의관계란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단어들의 관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중심 단어 찾기 한 번씩 하죠. 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대립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의관계는 말 그대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이라는 단어의 반대말 자주라는 단어가 있죠. 나는 가끔 피자가 먹고 싶다. 나는 자주 피자가 먹고 싶다. 의미가 완전히 반대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의 단어에는 여러 개의 반의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다라는 단어 아시죠? 이 서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앉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멈춰서다 할 때 서다 하면 반대말은 가다가 되겠죠. 그리고 칼이라든지 날카로운 물건에 날이 서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때 서다의 반대말은 무디다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는 여러 개의 대립되는 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반의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항목에서는 다 일치하지만 하나의 항목만 서로 대립될 때 그 단어를 반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에는 할머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단어는 할아버지일까요? 총각일까요? 대부분 할머니의 반대말은 할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나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모두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항목에서는 서로 대립이 되죠. 어떤 항목? 네, 성별이 서로 다릅니다. 성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일치하죠. 이게 바니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반대말로 총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와 총각은 서로 반의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고 총각은 주로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주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총각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 대립되는 짝이 두 쌍 이상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반의 관계에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할머니의 대립되는 짝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혹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 중에서 총각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있나 없나 제가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상하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하관계란 의미상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단어들의 관계입니다. 말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배, 포도, 사과, 딸기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어는 네, 과일입니다. 이럴 때 포함되는 단어를 하이어, 포함하는 단어를 상이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된장, 치즈, 김치를 포함할 수 있는 상이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숙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수업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상이어는 주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이어는 개별적이고 한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와 포도와 사과, 딸기 이러한 단어들과 과일이라는 단어 중에서 범위가 더 넓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과일이란 단어가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일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나타내고요. 배나 포도나 사과나 딸기는 하나 사물을 가리키는 개별적인 뜻과 단어의 의미를 제한하는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상이어의 특징과 하이어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그림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시, 수필, 희곡, 소설이라는 네 가지 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함께한 학생들은 이 모든 단어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그렇죠. 문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문학이라는 단어는 상이어일까요? 하이어일까요? 지금 밑에 있는 단어들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포함하는 단어라서 문학은 상이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시, 수필, 소설, 희곡은 각각의 개별적인 갈래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뜻을 가진 하이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하관계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